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25탄 아하 20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1번)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건강한 쪽에 서서 이동을 돕는다. 건강한 쪽 아닙니다. 마비된 쪽, 마비된 쪽. 요양보호사는 마비된 쪽에 서서 이동을 돕는다. 2. 이동하기에 편리한 슬리퍼를 신긴다. 슬리퍼는 안되고요. 발에 꼭 맞는 신발, 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신발을 신게 한다. 3. 마비된 쪽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마비된 쪽 아닙니다. 건강한 쪽, 건강한 쪽. 건강한 쪽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4.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맞습니다. 마비가 있는 대상자를 위해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소재를 사용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깐다. 5. 배설 중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열면 안 되죠? 대상자 옆에 호출기를 둔다. 호출기를 둔다. 배설 중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 옆에 호출기를 둔다. 대상자는 요양보호사가 바로 옆에서 배설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의향을 물어 옆에 있을지 나가 있을지를 확인한다. 요양보호사가 밖에서 기다려주기를 원한다면 대상자 옆에 호출기를 두고 도움이 필요할지 요청하도록 알린다. 1번의 정답은 4번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2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침상 배설은 간이변기로 하게 됩니다. 간이변기는 화장실까지 가지 못하거나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대상자가 침상에서 편안하게 배설할 수 있도록 도울 때 사용합니다. 1번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조용하게 하지 않는다. 배설 시 소리가 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고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어놓아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용변을 보게 한다. 2. 배변 후에 따뜻한 물티슈로 뒤에서 앞으로 닦아준다. 뒤에서 앞으로 아니고요. 앞에서 뒤로. 앞에서 뒤로 닦아야 요로게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3. 둔부에 약간의 수분을 남겨 피부 건조를 예방한다. 수분을 남기면 안 된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대상자의 피부가 짓무르거나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준다. 4. 변이를 호소하면 2번 참게 한 후 변기를 대어준다. 아닙니다. 변이를 호소하면 즉시 변기를 대어준다. 5. 배설 후에 무릎 덮개를 걷어내고 침상 머리를 낮춘다. 맞습니다. 2번의 정답은 5번 배설 후에 무릎 덮개를 걷어내고 침상 머리를 낮춘다. (3번)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순서로 옳은 것은 이동변기는 서거나 앉는 것은 가능하나 화장실까지 걷기는 어려운 대상자의 배설을 도울 때 사용합니다.
첫 번째, 나,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려준다. 두 번째, 다, 침대 높이와 이동변기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 세 번째, 라,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붙인다. 네 번째, 가, 배설 중에 하반신을 수건이나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3번의 정답은 2번, 나, 다, 라, 가. (4번)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티슈로 닦고 즉시 기저귀를 채운다. 아니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말린다. 물기를 닦아 말린다. 물티슈로 닦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말린다. 2번. 냄새가 새지 않게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아닙니다. 냄새가 새지 않게 기저귀 교환 후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필요시 탈취제나 방향제를 사용한다. 3. 기저귀를 교환하는 동안에 문을 열어 환기한다. 교환하는 동안에 문을 열면 안 되죠? 교환 후. 기저귀 교환 후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필요시 탈취제나 방향제를 사용한다. 4.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 옆으로 돌려 눕혀 교환한다. 들 수 있는 아니고요. 들 수 없는입니다. 없는.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는 옆으로 돌려 눕혀 교환한다. 5. 교환 전에 면 덮개를 이불 위에 덮은 후 이불만 다리 아래로 내린다. 맞습니다. 4번의 정답은 5번. 교환 전에 면 덮개를 이불 위에 덮은 후 이불만 다리 아래로 내린다. (5번)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유치 도뇨관은 흔히 소변줄이라고 합니다. 1번. 소변주머니는 3시간마다 세척한다. 소변주머니 아니고요. 세척한다 아닙니다. 소변양과 색깔을 두세 시간마다 확인한다. 소변량과 색깔을 두세 시간마다 확인한다. 2. 소변주머니는 물로 헹구어 사용한다. 아닙니다. 소변주머니에 있는 소변을 비운다. 3. 소변주머니의 내용물은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맞습니다. 소변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바로 비워 냄새가 나지 않게 한다. 4. 소독솜으로 배출구를 닦은 후 소변주머니를 비운다. 반대로 됐죠? 소변주머니를 비우고 나서 소독솜으로 배출구를 닦아야 합니다. 소변주머니를 비울 때는 밑에 있는 배출구를 열어 소변을 비우고 배출구를 잠근 후 알코올솜으로 배출구를 소독한 후 제자리에 꽂는다. 5번. 아랫배의 팽만감을 호소하면 소변주머니를 교체한다. 아닙니다. 유치 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 있는지 확인한다. 아랫배의 팽만감을 호소하면 유치 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 있는지 확인한다. 유치 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서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방광이 소변이 차서 아랫배에 팽만감과 불편감이 있고 아플 수 있다. 5번의 정답은 3번.
소변 주머니의 내용물은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6번) 의치 변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소독할 때에는 표백제에 담근다. 안되죠? 의치는 뜨거운 물에 삶거나 표백제에 담그면 안된다.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의치를 흐르는 물로 닦은 후 베타딘으로 소독한다. 아닙니다. 흐르는 미온수로 의치를 헹군다. 3. 의치를 주방세제로 씻은 후 뜨거운 물로 소독한다. 뜨거운 물 안됩니다. 의치는 뜨거운 물에 삶거나 표백제에 담그면 안된다.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전체 의치인 경우 뚜껑이 있고 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맞습니다. 전체 의치인 경우 건조를 막기 위해서 위쪽과 아래쪽 의치를 맞추어서 뚜껑이 있고 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5. 의치를 끼우기 전에 전자레인지에 1분간 데워 사용한다. 안되죠? 구강세정제와 미온수로 입을 충분히 헹군다. 입을 충분히 헹군다. 의치를 끼우기 전에 구강세정제와 미온수로 입을 충분히 헹군다. 6번의 정답은 4번. 전체 의치인 경우 뚜껑이 있고 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7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두발 전용 세정제는 물이 없어도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세정제를 말합니다. 1. 세정제 사용 후에 린스로 헹군다. 린스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세정제를 수건에 묻혀 모발을 닦아낸다. 아닙니다. 세정제를 머리에 발라 거품을 내고 수건으로 닦고 빗어준다. 3. 비누와 세정제를 2대1로 섞어서 사용한다. 비누는 섞지 않는다. 4. 세정제의 거품을 두피에 발라 흡수되게 한다. 아닙니다. 모발에 세정제가 충분히 적셔지도록 바른 후 거품이 나도록 머리를 마사지한다. 5. 세정제 사용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 말려준다. 맞습니다. 7번의 정답은 5번. 세정제 사용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 말려준다. 8번. 남성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회음부를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는다. 반대로 됐죠? 앞쪽에서 뒤쪽으로 회음부를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는다. 2.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을 닦는다. 길쭉한 모양이 음경입니다. 주머니 모양이 음낭입니다. 음경, 주머니 모양이 음낭.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을 닦는다. 맞습니다. 남성은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과 음낭이 뒷면도 잘 닦는다. 3.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다음 그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방수포가 먼저 나오죠? 둔부 밑에 방수포와 목욕 수건을 겹쳐서 깔고 변기를 밀어 넣는다.
4. 앉아서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닦는다. 앉아서 아니죠? 누워서 무릎을 세우게 하고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대상자의 몸과 다리를 덮는다. 5.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대상자의 무릎 아래를 덮는다. 무릎 아래 아니고요. 몸과 다리를 누워서 무릎을 세우게 하고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대상자의 몸과 다리를 덮는다. 8번의 정답은 2번.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을 닦는다. (9번)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목욕 직후 변기에 앉혀 대변을 보게 한다. 변기에 앉혀 아니고요. 대변을 보게 한다 아닙니다. 목욕 직후 의자에 앉혀서 오일 등 피부 유연제를 전신에 바르고 옷 입는 것을 돕는다. 2. 마비된 쪽 다리를 먼저 욕조에 넣게 한다. 아닙니다. 건강한 쪽 다리, 건강한 쪽 다리를 먼저 욕조에 넣게 한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마비된 쪽 겨드랑이를 잡고 건강한 쪽 다리, 마비된 쪽 다리 순으로 옮겨놓게 한다. 3. 욕조에 있는 시간은 30에서 40분 정도로 한다. 아닙니다. 5분 정도로 한다.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로 한다. 4. 통목욕 시 몸통, 회음부, 다리, 팔이 순서로 닦는다. 아니죠? 발끝,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순서로 닦는다. 대상자를 목욕의자에 앉히고 발끝에 물을 묻혀 미리 온도를 느껴보게 한 후 다리, 팔, 몸통이 순서로 물로 헹구고 회음부를 닦아낸다. 5. 목욕 후 어지러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을 마시게 한다. 맞습니다. 어지러움, 피로감이 있는지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따뜻한 우유, 차 등으로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게 한다. 9번의 정답은 5번. 목욕 후 어지러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을 마시게 한다. (1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를 갈아입힐 때 먼저 벗기는 쪽 A와 먼저 입히는 쪽 B로 옳은 것은 옷을 입고 벗는 순서는 건벗마입만 아시면 됩니다. 건벗, 마입, 건벗.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 건강한 쪽은 질문에서 왼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반대쪽인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먼저 벗기는 쪽은 A, 오른쪽입니다. 마입,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 마비된 쪽은 왼쪽이죠? 왼쪽. 따라서 먼저 입히는 쪽 B는 왼쪽입니다. A는 오른쪽, B는 왼쪽. 10번의 정답은 3번. A는 오른쪽, B는 왼쪽.
11번. 누워있는 대상자를 앉혔을 때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는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동 후, 안면 창백, 어지러움, 오심, 구토,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원래 자세로 눕히고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1번. 청심환을 먹인다. 아닙니다. 2번. 원래 자세로 다시 눕힌다. 질문에서 얼굴이 창백하고 안면 창백이죠. 식은땀을 흘리는 경우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원래 자세로 눕히고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맞습니다. 3. 차가운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준다. 아닙니다. 4. 옆으로 눕힌 후 등을 마사지해준다. 아니죠? 5. 담요로 몸을 덮고 미지근한 물을 준다. 아닙니다. 11번의 정답은 2번. 원래 자세로 다시 눕힌다. 12번. 다음 그림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근력 운동의 효과는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은 휴대용 변기 사용과 침대 위에서의 이동, 보행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된다. 1번. 부종을 예방한다. 아닙니다. 2번. 낙상을 예방한다. 보행시 신체가 안정이 되면 낙상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2번 정답이죠? 3. 목 통증을 예방한다. 아닙니다. 4. 호흡 부전을 예방한다. 아니고요. 5. 관절 변형을 예방한다. 관련 없습니다. 12번의 정답은 2번. 낙상을 예방한다. 13번. 다음 그림과 같이 옆으로 누워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 걸터 앉힐 때 지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 질문에서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건강한 쪽은 왼쪽입니다. 1번부터 5번 그림까지 모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인 왼쪽에 서 있습니다. 두 번째, 요양보호사의 팔을 대상자의 목 밑에 깊숙하게 넣어 손바닥으로 등과 어깨를 지지한다. 1번 그림, 손바닥으로 등과 어깨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2번 그림, 손바닥으로 대상자의 등과 어깨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3번 그림, 대상자의 허리를 지지하고 있어서 틀렸죠? 4번 그림, 손바닥으로 대상자의 등과 어깨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5번 그림 역시 맞는 그림이고요. 세 번째, 반대손은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하여 이렇게 앉힌다. 1번 그림, 반대손은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2번 그림, 대상자의 팔꿈치를 지지하고 있어서 틀렸습니다. 3번 그림, 대상자의 팔꿈치를 지지하고 있어서 틀렸죠? 4번 그림 역시 대상자의 팔꿈치를 지지하고 있어서 틀렸습니다.
5번 그림. 대상자의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때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건강한 손은 왼손이지요? 첫 번째 그림, 1번 그림. 대상자의 건강한 손인 왼손으로 짚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번 그림, 대상자의 건강한 손인 왼손으로 짚고 있죠? 3번 그림, 대상자의 건강한 손인 왼손으로 역시 짚고 있습니다. 4번 그림은 틀렸고요. 5번 그림 틀렸습니다. 모두 맞는 그림은 1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인 왼쪽에 선다. 요양보호사의 팔을 대상자의 목 밑에 깊숙하게 넣어 손바닥으로 등과 어깨를 지지하고 반대손은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하여 이렇게 앉힌다. 이때 대상자의 건강한 손인 왼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게 한다. 정답은 1번. 14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자동차에 태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첫 번째, 가. 자동차의 뒷문을 열고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두 번째, 마. 휠체어 잠금 장치를 고정하고 발판을 접은 후 대상자의 양쪽 발이 바닥을 지지할 수 있도록 내려놓는다. 세 번째, 라.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 측 무릎을 지지해주며 일으킨다. 네 번째, 다. 자동차 시트에 대상자의 엉덩이부터 앉힌다. 다섯 번째, 나. 대상자의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시트 깊숙이 앉게 한다. 14번의 정답은 1번. 가마라다나. 15번. 외상은 없으나 왼쪽 발목을 접질린 대상자를 부축하여 이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양쪽 발목을 부목으로 고정하여 이송한다. 양쪽 아닙니다. 2.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의 왼쪽으로 넣어 이송한다. 척추 고정판은 외상이 의심될 경우 들어 올리기 방법입니다. 질문에서는 외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3. 얼음이 담긴 양동이에 왼쪽 발을 넣은 채로 이송한다. 아닙니다. 4. 대상자의 왼쪽 팔을 요양보호사의 허리에 감싸게 하여 이송한다. 왼쪽 팔 아니고요. 허리 아닙니다. 대상자의 건강한 쪽인 오른쪽 팔을 요양보호사의 어깨에 걸치게 하고 대상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이송한다. 4번 다시 대상자의 오른쪽 팔을 요양보호사의 어깨에 걸치게 하고 대상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이송한다 해야 맞습니다. 5. 대상자의 오른쪽에 밀착하여 대상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이송한다. 오른쪽, 건강한 쪽 맞지요? 15번의 정답은 5번. 대상자의 오른쪽에 밀착하여 대상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이송한다. 16번. 다음 그림과 같은 침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림을 보시면 크랭크 손잡이가 있습니다. 높이, 경사도 등을 크랭크 손잡이를 돌려서 조절하면 수동 침대입니다. 수동 침대. 1번. 한쪽 침대 난간은 내려둔다. 한쪽 아니고요. 내려둔다 아닙니다.
양쪽 침대 난간을 올린다. 올린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대상자가 침대 위에 있을 때는 항상 침대 난간은 올려놓아야 한다. 2. 이동 시 침대 난간을 잡고 이동한다. 안 되죠? 침대 난간을 잡고 침대를 움직이지 않는다. 침대 난간에 몸을 지탱하면서 침대에 오르거나 내려가지 않는다. 3. 침대 바퀴 볼트를 느슨하게 해놓는다. 아니고요. 흔들리지 않게 해놔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침대 바퀴 볼트를 흔들리지 않게 해놓는다. 침대와 침대 난간을 고정하는 볼트 등을 항상 확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 4. 크랭크 손잡이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 맞습니다. 항상 이동할 수 있도록 크랭크 손잡이 주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둔다. 5. 부착된 식탁을 누워있는 대상자의 위쪽에 펴둔다. 아닙니다. 안전하게 접어놓는다. 접어놓는다. 부착된 식탁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안전하게 접어놓는다. 16번의 정답은 4번. 크랭크 손잡이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 (17번) 대상자의 감염 예방을 위한 흡입물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흡입은 기도의 분비물을 배출하지 못하거나 연화를 못하여 생기는 코와 입이 가래나 분비물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흡입병은 1일 3회 이상 멸균 소독한다. 1일 3회 이상 아니고요. 1일 1회 이상. 가래가 담긴 흡입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는다. 2. 흡입병에 담긴 분비물은 세면대에 버린다. 아닙니다.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한다. 가래, 소변, 대변 등의 배설물은 질병을 옮길 수 있는 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한다. 3. 고무로 된 카테터는 씻어서 햇볕에 말린다. 햇볕에 아닙니다. 그늘에서.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인 후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서 말린다. 4. 카테터는 알코올로 30분 이상 끓여 소독한다. 알코올 아니고요. 30분 이상 아닙니다. 물로 15분 이상. 전용 냄비에 카테터를 넣고 충분히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15분 이상 끓여서 소독한다. 5.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 놓는다. 맞습니다. 17번의 정답은 5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 놓는다. 18번.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첫 번째, 라. 안전핀을 뽑는다. 안전핀을 뽑는다. 뽑는다. 두 번째, 나. 노즐을 잡고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한다. 불 쪽을 향한다. 세 번째, 가. 손잡이를 움켜쥔다. 움켜쥔다. 네 번째, 다. 분말을 고루 쏜다. 고루 쏜다. 18번의 정답은 3번. 라나 가다.
19번. 전기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벗겨진 전기 코드는 청테이프로 감아 사용한다. 안되죠? 청테이프로 감아 사용하지 않는다. 코드를 사용하기 전에 전선이 벗겨져 있는지 다른 파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상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2.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연결한다. 연결하면 안되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지 않도록 하며 연결 코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3. 샤워장에 있는 콘센트에는 보호용 커버를 씌워 놓는다. 맞습니다. 전기가 꼭 필요한 세면대, 욕조, 샤워장 등에는 콘센트에 보호용 커버를 씌워서 사용한다. 4.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에는 전기 코드를 잡고 뺀다. 안됩니다. 플러그를 꼭 잡고 똑바로 뺀다. 똑바로 뺀다.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에는 플러그를 꼭 잡고 똑바로 빼야 코드와 플러그가 손상되지 않는다. 5. 콘센트에 플러그가 꽂힌 상태로 흡인기를 세척한다. 안됩니다. 전기기구 물품 세척 시나 수선 시에는 절대 전기를 연결하지 않는다. 19번의 정답은 3번. 샤워장에 있는 콘센트에는 보호용 커버를 씌워 놓는다. (20번)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삼킴 장애는 음식물을 입에서 식도로 통과시켜 삼키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1. 익힌 채소보다 신선한 생채소를 먹게 한다. 생채소 아니죠?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해서 먹는다. 2. 밥은 물에 말아서 제공한다. 물에 말지 않는다.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먹지 않는다. 3. 식사 중 대화를 유도하면서 속도를 조절한다. 대화를 하면 안되죠. 작은 숟가락을 사용하여 천천히 식사하고 식사 도중에 이야기하지 않는다. 4. 요구르트는 떠먹는 형태보다 맛있는 형태로 제공한다. 맛있는 형태 아닙니다. 유제품류는 마시는 형태보다 떠먹는 형태를 선택한다. 5. 한 번에 조금씩 떠먹이고 여러 번에 걸쳐 삼키게 한다. 맞습니다. 한 번에 조금씩 먹고 여러 번 삼키는 연습을 한다. 20번의 정답은 5번. 한 번에 조금씩 떠먹이고 여러 번에 걸쳐 삼키게 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양보호사 시험 기출문제 분석 26탄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